자, 이제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버 게이트 준비를 해왔는데요. 불안불안했어요. 그죠? 연례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서, 얘 좀 파산 위험, 파산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청산을 하겠다, 우리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일단 정규 거래에서도 한 5.8% 하락을 했는데요. 이 소식 장 마감 후에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38% 급락하는 거, 이게 우리 시간으로 8시 20분 시간 외 거래 주가거든요. 그래서 한 38% 하락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 52주 신저가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요즘 뭐 계속 신저가 행진인데, 실버 게이트 암호화폐 전문 은행입니다. 자발적인 청산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이런 암호화폐 이쪽 업황이라던가 지금 어떤 다양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은행 운영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클 거예요. 이게 파산되고 청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불안할 텐데, 모든 예금은 청산 계획에 따라서 전액 상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충격을 주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도 좀 상황들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입니다. 이 기업도 오늘 거의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는 유기농 식품 전문 도매 업체이거든요. 근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의 실망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실망치고는 30% 하락이면 꽤 좀 큰 낙폭으로 좀 기록이 되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를 했고요. 예상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 EPS가 시장 예상이 1.45달러였는데 0.78달러로 수익성이 매우 안 좋게 나온 거죠. 게다가 총 마진도 종전에 14.5였는데 이게 13.7%로 확실히 수익성에서 뭔가 빨간불이 들어온 뭐 이런 국면입니다. 연간 매출 뭐 EPS 목표치도 제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매출 목표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정 EPS에 대한 목표치를 종전에는 4.85에서 5.15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3.05에서 3.9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네가 수익성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이걸 통해서도 또 증명이 됐고, 회사 측에서는 인플레에 따라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재고도 증가하면서 이익이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못 나온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정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테슬라인데, 우리 테슬라 주주 수피아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인가 그제 2주 사셨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간밤에 이슈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 간밤에 한 3%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수피아님 이거 중장기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럼 괜찮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023년형 모델 Y SUV 차량이죠. 요 12만 대에 대해서 이제 예비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전하다가 핸들이 빠져버리는 사고가 2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핸들이 고정 볼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핸들이 빠진다는 건 되게 좀 충격적이죠. 이게 사실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건 이제 2건을 접수를 해서 12만 대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가 끝나면 이게 이제 리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의 어떤 첫 단계의 조사인데, 이게 벌써부터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난 분이 아마 SNS 등에 아마 이런 것들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테슬라 차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던가 이런 불만 제기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된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머스크 리스크가 또 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의 CEO도 맡고 있는데 아이슬란드의 기술자
뭐 이런 분이 아마 그게 아이슬란드에서는 꽤 영웅처럼 되게 좋은 평가를 받는 꽤 알려진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트위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0명 구조조정 대상이 아마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뭐 해고가 됐다라는 이런 통보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아마 그냥 이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그 계정을 그냥 차단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팔로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거기에다가 내가 갑자기 트위터 계정에 접속이 안 되는데 내가 해고된 거야? 뭐 회사 측에 연락을 해도 답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리트윗 하다 보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나? 뭐 요렇게 해서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반응을 하면서 약간 뭐 조롱도 좀 하고 뭐 비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뭔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거 아니야? 뭐 약간 이제 그렇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트윗 올리고 하는 순간 이제 메일로 트위터에서 해고됐다라는 걸 뒤늦게 이제 또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절차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해고 절차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 직원에 대한 약간 조롱 섞인 발언들도 하고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머스크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노출이 되면서 약간 좀 리더십에 대한 뭐 실망감, 평가, 낮아진 평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월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베렌버그의 아드리안 야노식 이 사람이 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투자 의견 상하향 조정이야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처음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 조치를 했을 때 월가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 요 야노식 애널리스트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던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하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다. 이건 분명히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애널인데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니까 뭐지가 된 거예요. 근데 투자 의견 하향 이유는 그래 가격 인하했고 뭐 이런 거 전망을 하면서 결국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 주가까지도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 대비해서 그 보상 기대 수익이 낮아졌어. 그래서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낮춘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뭐 테슬라가 아주 안 좋아라기보다는 본인이 목표했던 가격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식들 이게 다 맞물리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마지막 종목은 옥시덴털인데요. 이 옥시덴털 오늘은 세 종목 다 하락했던 건데 마지막 종목은 상승을 한 종목으로 제가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및 판매 업체이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옥시덴털의 지분을 또 추가로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3일부터 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화 이 3일에 걸쳐서 옥시덴털 지분을 한 580만 주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해요. 주당 매수 가격은 약 59에서 62달러 요 구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는 좀 낮게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58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총 보유 주식수가 2억 2천만 주까지 늘어났고 보유 지분율도 종전 21.4에서 22.2%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시덴탈 최근에 추가 매수했던 게 작년 꽤 좀 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추가 매수 개시를 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